오늘 상장한 IBKS 제16 코스펙이 예상외의 아쉬운 성적을 보이면서 다음 청약 대상인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을 과연 청약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BKS 제16 코스펙의 상장일 성적과 오늘 청약이 마무리된 유진 스펙 7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을 해서 과연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을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대신 밸런스 제15 스펙 기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기관 경쟁률이 1014대 1로 IBK 스펙하고 유진 스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0.82%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매우 좋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문제는 오늘 상장한 IBKS 제16호 스펙의 성적입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따 상상 하나 플러스 2호 스펙이 따 상상에 성공을 했었는데 IBK 스펙은 종가 기준으로 69%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IBKS 제16호 스펙의 상장일 성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초가는 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후에 따상인 5,200원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바로 하락 전환을 하더니 결국에는 3,37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3,370원은 시초가 대비해서 15.75% 하락, 공모가 대비해서는 69% 상승한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따상에 실패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펙주는 왜 따상에 성공을 할까요? 시초가가 따블인데 장전에 매수하는 사람들, 장 시작 후에 따상 가격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까요? 바로 따상 이상, 다음날도 상한가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같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스펙주가 따상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다시 따상, 따상상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번에도 대신 스펙과 유진 스펙 모두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고 상장일 유통가는 물량도 좋으니까요. 저도 유진 스펙 청약했고 따상, 따상상 가서 수익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전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스펙주 청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펙주를 청약을 하면 몇 주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IBK 스펙 청약 한도가 8천만 원이어서 8천만 원 청약 시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IBK 스펙은 청약 건수가 6만 건, 청약 증거금이 6천억이 들어와서 균등으로 7주 정도, 비례로 51주, 총 58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 스펙은 청약 건수가 8만 6천 건, 청약 증거금이 3.9조가 들어와서 균등으로 6주, 비례로 10주, 총 16주 받았고요.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대신 스펙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랑 청약이 겹치니까 청약 증거금은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청약 건수는 그리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청약 건수는 7만 건, 청약 증거금은 2조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균등으로 9주, 비례로 25주에서 총 34주 배정을 받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금액을 청약을 했음에도 배정 수량이 경쟁률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진 스펙 7호 같은 경우 만일 8천만 원을 3% 대출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을 했다면 4일 대출이자가 26,300원입니다. 즉 26,300원 이자를 내고 10주 추가 배정을 받는 셈이죠. 만일에 따블에 매도를 한다면 10주에 대한 수익이 2,000원 곱하기 10주는 2만원입니다. 이자보다 수익이 작죠? 즉 손해입니다. 따상에 매도를 한다면 32,000원 수익, 대출이자 제하면 6,000원 수익입니다. 8천만 원 청약하는 대가가 6,000원 수익인 거죠. 유진 스펙 7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따상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블만 해도 손해니까요. 그럼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은 어떨까요? 여기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의 캡처 화면인데요. 제가 영상 정보랑 댓글에 다운받는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자신의 대출금리 넣으시고요. 예상하는 청약 건수랑 청약 증거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일에는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을 입력하지 마시고 증권사 MTS에서 확인되는 비례 경쟁률을 여기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청약을 하면 5,000주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비례 배정으로 3주 받게 됩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2일 대출이자가 1,644원이고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이 대출 이자와 청약 수수료만큼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적어도 61%는 주가가 올라야 합니다. 대출이자 청약 수수료 제하고 2만 원 벌기 위해서는 394% 올라야 하는데 394%면은 딱 상상상을 가야 하는 거죠. 1,000만 원 대출에서 10만 원 벌기 위해서는 주가가 무려 17배 올라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이죠. 5천만 원 대출 시 2만 원을 남기려면은 더블은 되어야 하네요. 2억 대출 받아서 더블을 가게 되면은 1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받는 대출로 얼마의 수익이 날지 그리고 그 정도 수익이면은 대출을 받을 만한지 계산을 하고 청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IBKS 제16호 스펙의 상장일 성적과 유진 스펙 7호의 청약 경쟁률에서 보았듯이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청약 경쟁률은 높아져서 배정 수량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낮은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가를 잡고 청약일, 청약 건수와 경쟁률을 보고 비례 배정을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지를 가늠한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청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15 스펙의 청약일은 9월 6일에서 7일인데 유진 스펙 7호의 상장일은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유진 스펙 7호의 상장일 성적을 보고 청약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스펙주 청약에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스펙 7호 청약하신 모든 분들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 과연 청약해야 할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